강영현 유진투자증권 여의도영업부 부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그 부장님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네네. 직접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전사로서 그렇죠. 야전 전사로서 어떻게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가이드를 주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참 좋아요. 그 지난번 그러니까요. 만남에서 너무 좋았던 건 좀 대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태도를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셔서 맞아요. 그런 투자 태도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 일단 FOMC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네.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는데 우리 부장님께서는 파월의 밑장 빼기다 이렇게 좀 화두를 던지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파월이 그거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테이퍼링도 안 한다, 없다, 트랜지털이다. 네. 그러고 나서 슬쩍 빼버리고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말, 뭐 받아들이는 이걸 말고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제 자기 전까지 사실 목요일 이 FOMC 있기 전날 한국 시장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종가 30분 남겨놓고 네. 담을까 주식을 말까. 주식을 담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네. 하다가 살 거 몇 개 그냥 조금 사다가 내일 보고 하자 이렇게 하고 갔죠. 그런데 이제 마침 선물도 떨어지고 11시쯤 됐는데 장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서 그렇지. 내일 살 기회를 줄 수도 있겠다 하고 잘 잤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일어났다 푹 떨어졌다가 다 긁어 올렸더라고요. 저는 오늘 4시에 일어났는데 네. 바닥에 기고 있었어요. 파란불이어서 전부 파란불이었거든요. 아이고. 역시 이게 발표가 되는데 뭐 블룸버그에서는 특보가 먼저 나왔고 네. 눈 뜨자마자 보니까 블룸버그 특보가 떠 있었는데 3번 이렇게 네. 딱 나오더라고요. 네. 점도표 3번이 나왔으니까 아이고 오늘 어느 정도 빠질까 해서 보니까 역시 빠져 있어. 근데 슬슬 올라. 출근하는데 준비하는데 오르고 출근길에 보니까 계속 올라. 그러더니 마무리가 미친 듯이 올라서 끝났어. 거의 뭐 그랬죠. 바닥에서 나스닥 기준은 3% 정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예상을 한 뭐. 수준이셨을까요? 어쨌든 저는 뭐 기대는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빠질 거라 기대는 잘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만약에 그 인플레이션을 프라이싱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시장이 네. 인플레이션 프라이싱 하겠다라고 했으면 10월 달부터 빠졌어야 돼요. 예. PC 지표가 툭 튀어 나왔을 때 그때부터 프라이싱을 해야 되고 중국 PPI 13% 나왔을 때 어차피 조금 있으면 CPI 미국 CPI로 2, 3개월 있다 다 이전될 건데 네. 근데 그때도 프라이싱 안 했거든요. 네. 그냥 잠깐 슬쩍 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빠진 건 FOMC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조금 미리 선수들이 좀 줄여놨다가 네. 끝나고 나서 담은 거가 1차적으로 있는 것 같다. 네.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빠진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완화돼서 오른 것도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그래요? 핵심 이원들은 아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그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낙차를 보였고 2박 3일 몇 퍼센트 정도 3, 4% 정도 빠졌는데 불경기가 아니라고 하면 3%, 5% 빠지는 거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일이니까 예. 그냥 거기서 선물 플레이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인플레 때문에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라면 인플레 피해주들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늘 빅테크가 올라갔어요. 그냥 큰 주식들이 다 올라가 버렸어요. 나스닥이 주로 상승을 선물 이끌었죠. 옵션과 종목 선물과 종목 옵션 연결된 종목들이 다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쏜 것 같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롬 파월이 얘기한 거가 뭐냐면 우리도 애들이 이제 뭐 저거 하잖아요. 엄마가 화가 많이 났어. 빗자루를 들고 와가지고 애를 때리려고 하는 거죠. 너 이 자식 숙제 안 하고 막 혼내려고요. 네. 그럼 이제 아빠가 와서 그죠.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차라리 날 때려. 보통 부장님 집안의 우리 집안에. 풍경이니까. 이제 그것도 네. 보통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롬 파월은 탓을 하지 않았어요. 파이낸셜 마켓이 버블이다. 어떤 이런 부분에서 버블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런 방구도 안 했어요. 실물이 문제야. 이거 실물 문제지. 보틀렉이 문제고 임금이 문제인 거지. 여기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얘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좋았던 거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3박자가 딱 맞아서 반등을 했던 거고 어쨌든 제롬 파월의 코멘트를 요약해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이제 12월 달부터 내년까지 중요한 이슈들은 없다. 어차피 테이퍼링을 하는 거고 3월 달에 마무리 짓는 거고 네. 그거가 끝나야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매크로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받쳐주면 올라가는 거고 안 그러면 빠지는 거고 이제 네. 그런 부분이 될 건데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후로 해서 이 그 컨텐거라고 하죠. 선물이 지금 비싸고 현물이 싸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뒤집히는지만 보면 단기적인 흐름을 예측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릴 것들 시놉시스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롬 파월의 코멘트를 요약해보고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연말 영시 시간이 되면 국내 증시의 관심 섹터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롬 파월이 이 사람이 그 예전에는 말실수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드립이 시장에 대한 시장이 원하는 드립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사람을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신문선 해설위원이 축구할 때 네. 디딤발이 중요합니다. 디딤발의 방향이 디딤발이 공을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예. 어떤 공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저는 저 디딤발 자체가 제롬 파월이 아직은 인플레에 대한 부분을 강압하려고 하지 않고 네. 다른 어떤 수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수단에 의해서 어떤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이벤트 부재 구간에 들어간다. 부채 한도 다 해결될 것 같고 저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경제지표 다 발표됐고 여기서 뭐 더 나와서 뭐 망가질 거라고 하는 건 이제 PMI하고 소비지표밖에 없는데 PMI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총통화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 오늘 차트는 준비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일 것 같고 FOMC 끝났고 그러니까 하방에 대해서 조금 안정감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으로만 보면 이제 그동안 다 잠궈놨던 밸브들을 다 풀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 것들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있던 의자가 링것줄 뽑고 와서 운동을 하면서 수술한 다리가 잘 맞춰졌고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시기가 이제 시작된 것 같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는 난이도가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가 될 것 같다. 여기서는 정말 제가 그래서 조심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가 겉으로 지수가 평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종목들 투자하시다 보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힘드신 분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앞으로 미국 시장이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게 14라운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무하마드 알리나 이런 애들 이제 복싱할 때 이제 그때 대해서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어차피 권투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 이제 잘 피한다라고 해서 이길 수 없잖아요. 네. 어디 가서 빡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 때리러 들어가다가 그냥 KO 당하는 때가 지금부터 이제 시장은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근데 이벤트가 없으면 네. 오히려 더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건 또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이제 뭐 종목이라든가 일단 비싼 상황에서 유동성은 잠궈지니까 그동안 너도 나도 다 같이 뭐 하고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3개월 안에 끝나기 때문에 이쪽에 큰 돈을 만지는 애들도 야 이거 뭘 해야 이제 제대로 뭘 써야 되냐 이거 돈은 한정돼 있고 올라갈 것들 룸이 많이 없는데 뭘 해서 그거는 돈이 왜 없어요? 테이퍼링 한다고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네. 테이퍼링을 해서 이제 3월 달에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잠겨야 될 부분이 이제 정크본드라든가 혹은 이 에비타 비율이 낮은 기업이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테마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로 올라가던 그런 주식들은 조금 타격을 볼 가능성이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선별하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동안에는 뭐 인플레이 올라도 뭐 수혜주도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냥 맨날 가던 것만 갔잖아요. 예. ETF가 그냥 사는 것만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거를 좀 관전 포인트로 보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뭐 밸류나 인플레이션 뭐 지금 비싸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뭐 많다. 이건 트리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뇌관은 되진 않는다. 근데 이제 일드 커브라든가 정크본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금리가 살살 기어오르기 시작하면서 거기부터 이제 부러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할 타이밍은 확실히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크본드는 알겠는데 일드 커브가 뭐예요? 일드 커브는 제가 좀 이따 차트로 좀 보여드릴 건데 네. 그러니까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국채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말해서 10년물은 실물 경제를 대변한다고 보고 네. 요 인플레를 잡는 걸 단기 금리 페드가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네. 인플레에 대한 반영을 하는 걸 이거라고 본다면 10년물은 경제가 좋아지면 이게 올라가는 거고 네. 요거는 페드가 올리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이게 비슷해져 버리게 되면 이제 일드 커브가 플랫해진다는 장단기 거죠. 금리 차요. 장단기 금리 차가 네. 제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제가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40bp 정도입니다. 40bp 정도면 금융시장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0bp로 떨어져서 제로를 찍는다라고 하면 이제 금융 시스템에서 돈을 막 밀어내던 것들이 스텝이 꼬이게 되면서 더 이상 밀어내지 못하는 구조가 되면서 스텝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다. 그 제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나 제로가 됐을 때는 4개월에서 21개월 이내에 반드시 불경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이거 불경기가. 이동훈 본부장님도 자주 네, 말씀하시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은 70pp 정도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건 있어요. 일드 커브 인버전이 나오면 100% 그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를 주식시장은 20% 조정을 주는 거를 경기 침체라고 하고 네. 네. 실제로 경제학에서 쓰는 경기 침체는 두 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성장 나오면 그게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기 침체 판단을 어떤 진단을 받으려면 6개월은 기본으로 깔고 있고 그거 확정치가 나오는데 2개월 걸리니까 8개월 정도 있어야 이거 경기 침체구나라고 하는 판정이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돼갖고 GDP 해서 리세션 들어왔네라고 하는 순간 이미 주식은 다 바닥을 찍거나 혹은 막 내려앉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얼른 빨리 도망가고 피하고 위험 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해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표로 선행으로 주식시장에서 이제 일드 커브나 이런 것들을 보고 뭐 PMI도 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강 부장님 말씀이 맞으려면 네.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빨라야 되는데 금리 인상.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미국의 채권 시장 보면은 네, 단기채도 그렇게 안 올랐어요. 안 올랐죠. 네, 반응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채 시장은 반응 안 하고 있어요. 네, 반응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 기준금리가 지금 점도표 중간점이 내년 기준으로 0.9%, 그 후년에는 뭐 한 1.5%, 그 후년에 1.5%, 1.9%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맞으려면 금리를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네.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 네. 주식을 할인할 때 이제 채권 시장 대체 투자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돈 집어 넣는 거 하고 네.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거하고 봤을 때 채권에 더 돈 넣는 게 맞다라고 할 때 그거를 이제 금리가 뭐 장기 10년 국채 금리가 1.75냐 2%냐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지금 일드 커브 인버전에 관련된 거는 그거라기보다는 네. 차이니까 그 안에서의 네. 차이니까 지금 70pp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니까 40pp 정도 되면 주식시장은 다운되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금리 한 번 올리면 25bp가 올라가거든요. 네. 최소. 그러면 75bp에서 79bp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2년물하고 10년물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절대적인 수치가 낮으니까 유동성이 뭐 그렇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요 단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데 네. 10년물 장기 국채가 경제 좋아질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끌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면 얘가 아무리 올라도 네. 10년물 국채가 5% 6%막 올라가는 상황에서 단기 국채가 2, 3%씩 올라가면 일드 커브는 안전하다. 네. 그걸로 금융 스텝이 꼬여가지고 문제가 될 일은 없는데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 인플레가 튀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스텝이 꼬이는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다. 경기가 이제 경기가 회복도 안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경기를 네. 누르는 압력이 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거기서 하나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앞서 인플레이션 문제 아니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연준 태도를 보면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순식간에 코멘트가 좀 그렇게 했죠. 네. 처음엔 트랜지토리라고 하고 인플레이션 문제 네. 없다 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금융시장 탓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탓이요. 내가 죽일 놈이야. 그냥 내가 죽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물 시장의 보틀렉이 회복이 되면 인플레 잦아들 거야. 뭐 괜찮아질 거야라고 얘기했지. 네. 돈 풀어줬더니 이 돈 가지고서 난리치고 있으니까 이놈들 조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의 의혹은 뭐냐면 네. 인플레이션 찐일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찐이 같은 게 아니라 찐이 맞죠? 예, 찐인데 그러면 확정 판정 받았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 통화 유통 속도 상당히 빨라진 거 아니냐. 음. 그럼 이 말인즉슨 생각보다 우리가 그 동안에는 계속 지금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강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요 11월 말과 12월에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빨리 도네. 임금 인상률도 있고 이렇게 도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경기 그렇게 안 죽는 거 아니야? 내년 중반까지는 최소한?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너무 빨리 하면은 야 이거 잘못하면 6개월 동안 손가락 빠는 상황 오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이제 그거는 이제 요런 말씀으로 대체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주식을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바닥으로 쫙 쳐져 있는데 남들 모를 때 막 사고 싶어하는 스타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1년이든 2년이든 막 기다릴 수 있거든요. 네. 좋잖아. 안 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안 깨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거는. 저는 네. 나스닥이 뚜껑이 닫히는 것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나스닥이든 뭐든 뭐 모르겠지만 뚜껑이 닫힌다 안 닫힌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인플레이션과 금리와 시장을 매크로적인 부분을 보는 거는 제가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만 당연히 출근해서는 또 오늘 뭐 사야 되지? 어떤 주식 해야 되지? 또 요걸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다 주식 비벼놓고 뭐 그냥 뭐 떠나자. 이건 아직 멀었죠. 그건 네. 아니죠. 그건 아니다. 절대 네. 그건 아니고 네. 이제 지금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진행이 되는 상황을 보시면 겉으로 평온한 시장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1월 달에도 지수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지 그동안에는 야 유동성 좋고 실적 좋고 미국 저렇게 버티고 있고 그 테이퍼링 안 하고 테이퍼링 뒤로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뭘 걱정해 찍어. 그러면서 빠질 때마다 조정 줄 때마다 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그게 종목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지금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직면을 하고 계실 거란 사실 말입니다. 미국 시장도 종목이 장난 중심 아니죠. 주식 네. 외에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제일 눈에 띄는 게 펠러톤 같은 회사예요. 네. 연초에 최고점 찍었다가 음. 거의 반토막 났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렇죠. 네, 스펙 같은 거는 4분의 1 토막 났어요. 네, 네, 스펙으로 상장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플레를 이미 그쪽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슬슬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제 지수가 빠지고 그 다음에 불경기 확정 판정을 받고 그럼 이미 늦어 그때는. 왜 항상 한 발 빠르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 야 오늘 5%만 먹자 이거 10%만 이번 달에 한번 먹자 이렇게 하면서 큰 시장 계절이 변하는 걸 보지 않고 네. 그냥 몸이 앞서서 달라든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주식이라는 게 항상 샀는데 올라가면 좋지만 빠져버릴 경우에 네. 그거에 대한 대응 자세가 야 위험해 조심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손절을 치든 조심하든 할 텐데 뭐 지금 시장이 지금 유동성 뭔 소리야 위 봐야지 하면 네. 거기다 또 이제 처음에 1,000만 원 갖고서 2,000만 원 만드니까 이거 금방 부자 될 것 같으니까 야 돈 좀 갖고 와봐 부인 갖고 와봐 돈 좀 갖고 와봐 마통 좀 갖고 와봐 찍는다는 거죠. 꼭지에서 찍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이거 신이 내린 기회지 이거 내가 시장 이해했잖아 지금 올라가는 거야 하면서 거기다 또 찍는 거죠. 그러다가 네. 헤드앤숄더에서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그게 만약에 네. 일상적인 조정이고 20-30% 조정했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이게 인플레하고 엮이고 뭐 일드커브 인버전이랑 엮이고 미국이 글로벌 중심인데 걔들이 여기서 삐끄덕해버리면 와장창 무너지면서 몇 년 물려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방구만 살짝 끼려고 했는데 화장실로 급하게 달려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네. 하기 위해서 조심하자는 거죠. 네. 지금은 저는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저는 강 부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진짜 음. 딱 잃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네. 그 결국 욕심이 잉태해서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사망을 낳고 죄를 낳는다는데 여기는 다이렉트로 네. 권사님 다이렉트- 우리 어머니 권사님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다이렉트로 사망 가거든요. 진짜 어. 욕심 부렸다가는 그야말로 좀 험한 표현으로 골로 가는 시장이 여기라서 아무리 이제 좋은 시장이 있더라도 욕심 부리면 잘 안 되는 게 여기 시장이고요. 그 말씀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그 월스트리트 그 속담에도 곰도 돈을 벌고 약세장도 돈을 벌고 월스트리트에 속담이 있어요. 소도 돈을 번다. 어. 그런데 돼지는 돈 못 번다. 돼지는 욕심 많고 미련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명하게 뭐 전문가들 뭐 의지할 분이 있으면 가서 뭐 계좌도 투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이 전문가들도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다 그러면 장기 투자하라고 그러지. 벤치마크 대비해서 지수 10% 오르면 난 12% 내주면 되고 네. 20% 빠지면 나는 15% 빠지면 난 잘한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1억 넣었는데 마이너스 2천만 원이 2년 동안 난다라고 해서 그 양반들이 자기가 뭔가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에 돈 빼지 말고 나도 어차피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러고서 장기 20년, 30년짜리 차트 보여주죠. 이거 봐라. 쫙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데 대부분 다 어떻게 되는 거냐. 불경기라고 하는 건 자산 가격이 다 빠지는 거잖아요. 네. 집값 빠지고 내 월급도 단당당 하는 거지. 내가 잘릴지도 모르고 네네. 그다음에 주식값도 빠지고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강남 아파트가 20억짜리가 10억 됐어. 주식도 삼성전자 이거 300조짜리인데 100조 됐어. 이거 사면 무조건 먹는데 돈이 없어. 담보대출 받으려고 해도 은행에서 잠궈. 에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고 그럼 아파트 팔자. 이거 한번 승부 봐야지. 내놔도 안 팔려. 집 벌어 오는 사람도 없어. 그게 불경기거든요. 네. 신용의 팽창과 축소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빠졌는데 이거 빠져서 이게 싼 줄 몰라서 돈 못 버는 사람 없어요. 돈 네. 관리가 안 돼서 못 하는 거지.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지. 네. 그게 싼 줄 몰라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 거를 대비해서 그렇죠. 잘 미리- 준비를 해라. 미리 다 대비해야죠. 네. 미리. 그 돈 네. 빼놓고 조금 인버스 할 건 좀 해놓고 또 보험이라 들어놓고. 인버스는 권하지 마세요. 예. 네. 안 하겠습니다. 인버스 해서 지금 재미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취소. 그거 편집해 주십시오. 네, 이모스 한번 보시죠. 물러나고 네. 그래프 차트 화면 빨리빨리 들어볼게요.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 나스닥 지수가 이런데 요게 어떤 거냐면 이제 조금 빅5를 뺀 그러니까 큰 주식 5개를 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적인? 네. 엔비디아 이런 것도 5개 뺀 거. 얘들 고점 찍고 21년 1월부터 얘 똑같아요. 미국 시장도 여기서 1월부터 쭉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40%예요. 예. 요게 이제 요걸로 보시면 명확한데 요건 나스닥 지수인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200일 이동 평균. 200일 이동 평균이면 1년 동안 거래된 평균 가격이 200일 이동 평균인데 거기 위에서 노는 비율이 30% 정도라는 거죠. 종목들 중에서. 종목들의 숫자가. 그러니까 여기 미국도 그럼 엄청 편중됐네요. 엄청 편중된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34개만 이동 평균 위에서 노는 거고 네. 올 1년 동안 거래된 가격 위에서 노는 게 34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66개는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오버캐스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위험이나 기회는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증명해? 위험하다. 증명해봐. 안 떨어지는데 지수 붙어 있는데 무슨 소리야? 미국 저렇게 강하고 유동성 푼데 위험이 뭐가 위험한데? 지나봐야 알죠. 사실은. 그런데 네.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예. 올해도 별로 위험하다고 생각 안 했겠지만 한국, 미국, 공이 다 이렇게 됐고 중국은 더 심해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네모 박스로 이렇게 쳐진 데가 요 바운드리를 벗어나서 슈팅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저는 요거는 박스를 유지하거나 혹은 밑으로 내려온다고 박스가 채널링 하락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 구역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심 없었지 21년 내내 지금 이거 금리 안 올린다고 어쩌고 하고 확률 22년도에 3번 금리 인상을 확률 15% 20% 하다가 네. 지금 거의 99%죠. 네. 제롬 파월이 얘기했으니까. 정크본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크본드가 2019년 정크본드 레이트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돈 필요 없는 팡만 빅테크 돈 막 맨날 들어오는 예를 들어 CPI가 아무리 올라도 가격 전가 다 시키고 네. 현금이 남아도는 기업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약한 고리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문제입니다. 근데 정크본드가 이렇게 막 늘어날 때 그거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어떤 것들이 있는 아, 거예요? 정크본드는 이미 엄청나게 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근데 요번에 팬데믹 때문에 망할 놈들을 안 망하게 다 돈을 다 줬죠? 정지시켜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F나 P로 끝나는 SM, MC, FF 이런 것들 막 만들었죠. 퍼실리티를 9개를 만들어 가지고 네. 돈을 막 쏴줬잖아요. 그러면서 유동성을 해서 그러니까 부도나지 않게 다 틀어 막아준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테이퍼링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 어떤 아이비들한테 돈을 주는 수단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정크본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지
국채 금리라든가 팡 기업들이 뭐 이거 보면 안 된다.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지금 쉽게 시장은. 얘기하면은 그 약간 한계 기업들이 최근에 와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건 금융 비용이 높아져서 장사를 잘못하면 삐끗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예, 정확하게 그 얘기가 네. 맞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일드 커브입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건데 이렇게 지수는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일드 커브가 이렇게 내려오고 인버전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90 이건 90을 표시해 놨는데 여기 40 정도로 내려오는 이런 수준이 되면 시장은 조정 주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에 시간이 나면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고 지금은 이제 국채 금리가 그럼 왜 안 오르냐라고 하는 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연준이 계속 사주잖아요. 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부채 한도 때문에 국채 발행이 안 돼. 공급은 없고 네. 계속 사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그게 무슨 인플레를 반영하거나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는 이미 다 슈팅 나오고 있거든요. 높죠. 예. 5년물만 해도 거의 3%니까. 네. 2015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1% 정도였는데 지금 2.8%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용수철로 누르고 있다가 인상 시작하면 제롬 파월이 또 말 바꿀 수 있다는 게 밑장 빼기라고 하는 거가 테이퍼링 끝나고 나서 금리 인상할 때 2달에 한 번씩 인상하는 스케줄로 지금 내년에 3번 인상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더 땡겨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말자 제롬 파월을. 그렇게 된 거고 우리가 볼 거는 이미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보시면 스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회 상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알토란 같은 기업이 있으면 펀드를 해가지고 우회 상장하는 거 스펙입니다. 스펙 주식들 보시면 요 고점 대비해서 여기 플러스 70%까지 연초에 한 50% 정도까지 났다가 마이너스 20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나스닥은 S&P는 견조하게 올라가지만 스펙은 붕 떴다가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금줄이 이미 막히고 있는데 이 스펙 상장하는 애들의 대부분은 다 기술주들입니다. 네. 뭐 플라스틱 만드는 애들 스펙 상장 안 하거든요. 전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거나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꿈이 있는 주식들이 대부분 다 이걸로 들어옵니다. 근데 얘들이 돈줄이 마르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얘들은 BWCB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든가 채권형 시장에서는 어차피 돈 못 버니까 네. 안 해주거든요. 뭐 BBB 등급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러면 또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 PSR 20배 이상의 자금 규모가 지금 여기가 닷컴 버블 때 3.6조 달러였고 여기가 지금 4.5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정도 늘었는데 PSR 20이라고 하는 거는 에비타 비율로 쳐봤을 때 이자 보상 배율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고 이자도 안 내고 감가상각도 안 하고 그냥 버는 돈으로 지 앞가림도 못하는 애들 이 규모가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부터 탈이 나기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는 건 지금 나스닥을 끌고 가는 5개 주식은 이미 정복한 징기스칸 같은 애들이지 꿈이 있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꿈이 이루어진 주식인 거지. 그런데 꿈이 있는 주식들은 지금 자금 상태가 요 모양이라는 거죠. 네. 20년 만에 오는 기술 사이클을 탔는데 상장하고 나서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종목들이 요 정도 규모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돈나무 누나 아시죠? 돈나무 누나. 그쵸? 캐시 우드 누나. 그 펀드가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이게 분홍색으로 된 거, 주황색으로 됐죠. 근데 요 차트는 회색 차트는 닷컴 버블 때 여기를 갖다 겹쳐 놔 본 겁니다. 네. 21년도 초기에 돈나무 누나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주들이 완전히 그 되게 어떤 세간에 관심이 있을 때의 고점하고 닷컴 버블 때 그 고점을 딱 겹쳐놔 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로 갈 거냐, 다시 꺾어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내려갈 거냐, 이번에는 다르냐, 진짜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차트입니다. 여기가 닷컴 버블 때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닷컴 버블 때 자기가 돈 받고 파는 소프트웨어는 5%밖에 안 됐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95%가 불법 복제물인 걸 알면서도 그냥 놔뒀어요. 다 써라. 니들이 이게 손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돈 받을게 라고 하면서 지재권을 가지고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회사 주가를 언제 회복했느냐. 2016년 말에서야 회복을 했습니다. 닷컴 버블 때 주가가 욕인데 그거를 17년이 지나고 나서 쭉 빠지다가 올라왔습니다. 너무 그리고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네. 여기 올라가는 건 이제
그 뭐라고요? 그 클라우드 관련된 거 네. 그런 것들 서비스가 추가가 되면서 현금이 좀 쌓이면서 이렇게 되는 걸 겁니다. 자, 오케이. 여기서 한번 점검해야죠.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성장성이 높은 예를 들어 전기차 쪽에 아직 제품 만든 거 몇 개 안 되는데 루시드 뭐 이런 거요? 100조 받고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부터 금리가 이제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 들었으면 과연 어떨 것인가 저도 그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 이미 정복한 정복자들 그 얘네들은 어떨까요? 리스크가 한 가지밖에 없죠. 그거는 네, 민주당. 네, 민주당이 뭐 세금을 독과점 걷거나 금지법. 독과점, 오케이, 그거 첫 번째 하나. 네. 두 번째 은행 감독 부의장이죠. 네, 그 사람이 은행 감독하는 사람이 이제 자사주에 대해서 세금 때리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든어드? 빅테크 기업들은 음, 배당을 많이 하거나 이런 기업들도 좀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이제 돈을 벌어서 금리도 싸고 뭐 빚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사주 사가지고 70-80%는 다 소각해 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억을 벌었어. 근데 내년에도 그냥 1억 100만 원 벌었어. 그냥 1억 네. 벌었어. 네, 그런데 이 1억 번 걸 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소각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만주였고 여기 만주였으면 EPS가 만이어야 되는데 예. 여기서 1억 원을 가지고 주식을 10%를 잘라버렸어. 그럼 네. 9,000주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EPS로 보면 여기는 10,000원이었지만 여기는 11,000원이 되는 겁니다. 네, ROE도 늘고, 회사 전체로 보면 얘는 그냥 1억 버는 회사야. 1억 버는 회사. 그런데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네. 쳐버렸더니 EPS가 11%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네. 네, 그러면 EPS 증가했으니까 그로스 10% 주고 성장률 주고 감가상각 R은 뭐 이자율은 낮으니까 거기다 멀티플 줘가면서 쫙 올리는 거죠 주가. 예, 그러면 그 경영자는 경영평가에서 주가 올랐으니까 스탁옵션 행사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 네. 지금 이 구조거든요. 예, 근데 야 그 자사주 니들 그거 가지고 투자하고 고용 늘리라고 했더니 예, 자기 주식만 독점적 주식으로 해갖고 자사주 매입해갖고 니들 소각하고 니들만 몇 천억씩 지금 저거 하는 거야. 나 월급 2억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네. 지금 네, 이제 한 거죠. 네. 그거를 만약에 그 사람이 되면 영향이 있을 거고 민주당의 진보 계열은 빅테크들 다 독점이니까 다 찢어라. 네, 왜 구글이 유튜브까지 갖고 있고 왜 다른 자회사를 뭐 이렇게 갖고 있냐 다 찢어라. 네, 옛날에도 독과점이 세면 다 찢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한다 안 한다는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네. 예상은 안 하지만 빅테크의 리스크는 정치적 리스크와 그런 어떤 감독 당국의 리스크가 있을 거다. 경제적으로 보면 CPI가 오르든 금리가 오르든 그 기업들은 가격 전가라든가 어떤 해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잠깐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약간 여류의 기업들에 조심해야 된다. 저도 그건 정말 네. 동감하고 앞서 뭐 제가 그 펠로톤 얘기도 드렸지만 진짜 성과 안 좋은 주식들도 꽤 많거든요. 네. 지금 미국에서. 그런데 그러면 만약 빅테크들이 멀쩡하다면 중간중간에 살짝 조정은 받겠지만 멀쩡하다면 미국 시장 전체가 얻어맞을 것이냐?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안 얻어맞을 것 같다는 안 얘기예요. 얻어맞을 거죠. 그러니까 그럼 닷컴법으로 지금 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양은 멀쩡했어. 그렇죠. 근데 안에 멍들은 놈들 있어. 그렇죠. 결국 이게 내년에도 계속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멍들면서 이제 계속 갈 거다. 멍들은 놈은 멍들지만 시장 전체 차트나 흐름들은 그냥 되게 세네. 얘네 왜 이래? 이런 느낌. 그러니까 리즈너블한 말씀이세요. 근데 저 사실 그거는 저도 딱히 뭐라고 빠질 겁니다. 저도 뭐 약세론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예전에 그러면 월마트라든가 오라클 지금 오라클 뭐 있지만 옛날에 그 네트워크 기업들 그때 점유율 높고 굉장히 네. 탄탄한 기업들이었거든요. 닷컴 버블 네, 전에. 닷컴 버블 때. 네. 걔네가 지금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걔네가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나는 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건 빠졌는데 버블이라고 하는 거가 언제 터질 거냐라고 예측하는 것 자체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죠. 그건 어리석은 네. 짓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6개월이나 1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에 네. 초점을 맞추신다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진 못하겠다. 네. 그런데 분명한 건 저는 보는 건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요. 네. 나스닥 17,000을 넘어섰을 때 지수가 더 못 오른다라는 판단이 들면 음흠. 집을 팔아다가 인버스를 찍을 겁니다. 저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 주식을 샀어. 근데 PBR 1배 미만이야. 네.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회사가 청산이 됐어. 다 재산 청구해서 자녀 재산 청구권을 행사해도 내가 이거보다 2배 벌 수 있어. 네. 그러면 나는 기다린다는 거지. 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지금 20년 만에 한 번 오는 건데
그걸 놓치면 그건 모자란 거지. 그거. 빠지는 쪽으로 그렇죠. 이번에는. 예. 아니 그러니까 13년 상승장인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강 부장님의 톤과 그 기조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저희들끼리 얘기지만 1, 2년 삑살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견디면 되죠, 그건. 1, 2년 견디라고? 네, 견딜 수 있죠. 예. 위로 올라가면서 삑사리가 나면 왜냐면 빅테크들이 살아 있으니까 지수는 올라갈 수도 위로 있는데. 크게는 안 올라갈 거란 이제 논지를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그건 어디까지나 들어볼까요? 소설이야. 네. 시놉시스예요. 그냥 네, 제가 네, 네. 소설이에요. 근데 네.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는데 네. 어쨌든 투자는 내 맘대로 하는 거니까 내 생각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그럼- 인버스 처리하신 거는 잘하신 거네요. 그러면. 처리한 건데 이제 네. 언제 빠질 거냐 어떻게 빠질 거냐를 맞추는 거. 주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주가도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가냐면 기업 분석을 하고 막 하다가 결국엔 뭐냐 차트 보고 양봉 딱 쓰는 날 살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빠져서 적정 가치가 예를 들어 뭐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800억으로 빠졌어. 그러면 거기서 사야지. 네. 왜 그걸 1,200억, 300억 그거는 왜 어떤 논리냐면 빨리 매매를 해서 빨리 회전을 시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붙이는 거지. 예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건데 그런 로직인 거지. 뭐든지 쌀 때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 여기서 지수가 더 튄다. 네. 그럼 저는 설렐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거품인데 언제 그래 내가 크게 다치지 않는 상태에서 너는 한번 해먹을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아니, 보시면 그거 가능한데. 예. 언제일지는 참 우리 지금 일반인들이 듣고 계시니까 예, 제가 일반인.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네 이거 잘못하면 1, 2년 삑살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삑살이 날 수 있죠. 그 1, 2년 삑살이 근데 1, 2년 삑살이면 그거 심각한데. 2년 삑살이면 이제 옷을 벗어야 되겠죠. 증권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잘 달래거나 가서 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소통을 잘 해야 되겠죠. 해더라도 한 방은 너무 위험하다. 나눠서. 그것도 나누어서 만약에 그런 시각이라 할지라도 국내 주식으로 돈을 그동안 많이 벌었잖아요. 번 거 가지고 해야죠. 예. 그 못 자, 벌었다. 네. 그러면 안 되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워낙 제가 맥락을 끊는다라고 하셔서 제가 살짝 빠져서 두 분의 네. 건강한 토론을 듣고 있었는데 또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있기도 하니까 네. 이 토론에 아주 좋은 그 답변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객관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하신 내용 이어가고 네. 이제 또 마무리도 해야 되니까요. 네.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정도 해야 저희 됩니까? 피디님께 여쭤볼까요? 한 5분 정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PPT가 엄청 많은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의미 있는 방송 이야기였습니다. 편하게 했습니다. 네. 자, 리얼 일드 관련된 거 퍼의 역수에서 10년물 리얼 일드를 빼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70년, 80년대 가장 안 좋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그냥 ETF로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한다는 거고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거에도 네.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느끼는 건 어떻게 하고 있냐, 센티멘트가 커런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식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면 이 사람들이 팔겠습니까 아니면 더 사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답은 나온 겁니다. 내부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리얼 일드 상황에서 펀드 매니저들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회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식의 인사이더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요 네. 빨간 선은 매도자를 매수자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더 많으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매수자가 많으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빨간 선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사장들이 주식 판다. 자기네 네, 주식. 사장, 대주주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지금 CFO 이런 사람 다 팔고 인사이더들이 다 팔고 있다는 거예요. 자, IPO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겁니다. 규모가 지금 빨간 선으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이제 파이낸셜 마켓 조건이 좋지 않으니까 미리 돈 땡기자라고 지금 땡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버틸 수 있지. 금방 네. 부도 안 날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요 파란 선으로 한번 보세요. 닷컴 버블 때 이거는 뭐냐면 파란 선은 금융사들이에요. 얘네는 불경기 오기 전에 자금 조달하는 형향이 있습니다. 네. 불경기라든가 장이 빠지려고 하면 얘들이 유상증자 확 해갖고 자금 확 땡겨요.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겁니다. 여기 가서 그려보시면 다 빠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넘어가시고 치료제가 나오면 완전 고용 될 건데 네.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드릴 때 10월 뭐 예상 루트가 이렇게 바짝바짝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도 내년 돼서 말 바꿀 수도 있겠지만 3월 달이 마감된다고 해도 금리 인상 스케줄은 더 땡기고 더 빨리 가파르게 하고 횟수도 늘 가능성 되게 높다라고 하는 게 치료제 출시 시점과 관련된 거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임금 상승률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된 건데 요게 지금 보면 임금은
그러면 안 오를 거냐라고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 물가가 막 오르는데 임금을 안 올려주면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원자재 가격은 어떠냐? 떨어졌었잖아요. 이렇게 잠시 동안 빠졌어요. 운인도 좀 빠지다가 다시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트 푸시는 원래 연초에 했던 건데 코스트 네. 푸시가 안정화가 되면서 임금과 지대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스트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물가가 안정이 되겠느냐라고 보았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은 이 차트를 보고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 트럭 값 이거 올라간 거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은 보면 서플라이 체인이 언제쯤 괜찮아질 거냐를 봤을 때 3분기에 다 해소될 거라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2분기로 넘어온 거가 조금 비율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네. 대체적으로 보면 내년 3분기까지는 어떤 디스럽션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물가 금방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CPI, PPI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멀티플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PER이 지금 역대급으로 올라갔죠 지금. 그런데 여기다가 물가를 집어넣어 버리면 더 튀게 돼 있습니다. 위로 더 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은 제가 말하는 게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품이다. 미국. 예, 멀티플 너무 비싸다. 멀티플. 네네. P 레이쇼. 네네. P 레이쇼입니다. 롱텀 P 레이쇼. 네, 롱텀. 예. 지금 닷컴 버블 이후로 가장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요거는 단기적으로 영끌 베팅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면 요거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현금에서 신용이라든가 담보대출이라든가 CFD 이런 것들로 산 것들을 빼주면 요런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좋으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많이 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되감기면 굳이 경제 문제나 인플레 문제가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스텝이 꼬여버리는 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언제 누가 어떻게 건드리냐가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험하다. 뭐 하여튼 제가 준비한 건 요 정도까지고 네. 제가 뭐 저건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13년 상승장의 끄트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1년, 2년 이렇게 하셨다기보다 이게 5년, 6년 해서 한 사이클 위 업앤다운을 다 겪어봐야 네. 이 계절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우리가 봄 이렇게 가을이 오고 이제 겨울이 왔잖아요. 그러면 다 덥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겨울이 왔다고 죽지 않잖아요. 네. 경기는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시장의 지수가 이렇게 평온해 보이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위험한가 아닌가에 대한 거는 항상 조심하고 대비를 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게 만약에 1% 미만의 확률로라도 잘못되면 네. 내 가족들하고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마통 끌어다가 찍어받고 잘 모르는 주식 막 컨셉으로 잡아서 하고 5% 3% 먹으려고 여기다 때려받고 돈 여기다 몰빵하지 마시고 네. 기회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언제든 기회는 한번 오니까 네. 그 기회를 한번 보시면서 차분히 대응하시고 차라리 1년 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이제 반복하시는 포인트가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라서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항상 이제 우리 부장님이 가지고 오신 사진의 찰떡 비율을 제가 약간 펜으로 어떤가요? 찰떡 비율 항상 사진 재밌는 사진 많이 가져오시잖아요. 마지막 장 사진을 못 봐서 1분 정도 할애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게 제가 이제 이순신 장군 을지문덕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네 네. 알죠. 근데 제가 해군 갔을 때 IBS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손 다 물집 잡히고 네. 하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이 울돌목이 이게 13나트짜리 조류가 13나트인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죠. 네, 엄청 빠른 물살이.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 1차 세계대전 이전의 함대들은 거기 통과하지도 못해. 하루 종일 모타를 돌려도 그냥 제자리야. 네. 근데 거기를 이순신 장군은 닷을 내리고 한식경을 버틴 다음에 일본 배를 명량해전에서 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수군 입장에서 수병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밑에서 네. 죽었다. 이거 하는 사람들은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네. 요 불난 거는 뭐냐면 을지문덕 할아버지가 야, 너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논밭 있지? 그거 다 불태워, 불질러. 너 집 있지고 기와집 저거 있는 거 다 불질러. 이게 청야 작전이거든요. 이런 놈들이 왔을 때 먹을 거라든가 우물이라든가 혹은 비를 피하거나 추위를 피할 곳조차 없게끔 다 불태워버리라고 터전을 완전히 말살시킨 거죠. 얼마나 을지문덕 할아버지가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수나라고 전쟁에서 이러냐라고 했을 네. 거란 말입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 전략을 짜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편하게 뭔가 내가 되게 기발한 걸 가지고서 뭔가 수익을 크게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게 전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터전을 불사르고
노를 젓는 일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원래 해병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네. 시간이 또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시고 오늘 못하신 이야기도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부 이 시간은요. 강영현 유진투자증권 여의도영업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너무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